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조직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조직 관리도 못해요. 아주 기본적으로 내 관리도 못하는데 남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기 잠도 제대로 그 시간 맞춰서 잘 안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그런데 아이 생겼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해가지고 애를 막 밥을 먹이고 막 키우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성애가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먹이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이 아이가 몇 시간에 한 번씩 먹어야지 잘 살 수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즉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해본 경험이 있어야 음식도 할 수 하고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보통은 조직 내에서 보면 서열별로 그 경력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리더에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그걸 다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도 설정을 해봤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서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역할.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리더는 단순히 얘네들을 관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리더가 항상 여기에서 계속 끝까지 있나요? 모든 조직은 내가 사라지더라도 조직이 굴러가야 돼요. 나는 언젠가 사라진다. 내가 언젠가 사라졌을 때 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를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조직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하고 조직을 키우는 것하고 이 두 가지를 사실 동일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커서 자라면 이 아이는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독립해서 나가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거든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처음에는 인큐베이터처럼 잘 키워야 되지만 어느 정도 커 나가면 오너나 누군가가 없어도 그 안에서 스스로 잘 선순환이 돼서 이 사회 안에서 잘 커나가야 돼요. 꼭 인원이 많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조직 자체가 잘 커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 사람을 잘 조직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성장시킬 때 우리 아이 키우는 걸로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를 키울 때 무엇을 신경 쓰면서 아이를 키워야 이 아이가 잘 커서 독립적으로 커서 나갈까요? 자립심. 그리고요, 자립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돈도 자기 스스로 벌 줄 알아야 되고요. 생각도 자기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립심. 그리고요, 어렵죠. 요거를 심리학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모든 인간은 생각이 독립돼야 되고 정서가 독립돼야 되고 신체적으로 기술이 습득이 돼서 신체적으로 독립돼야 되고 관계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도 독립된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해야만 된다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 아니면 저 사람이 관계적으로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근데 저 사람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내가 뭔가를 잘 그 사회생활 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열정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양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도덕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신체적으로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관계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독립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직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리더가 부하 직원을 키워야 하는 건 이 아이들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식을 알려줘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다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알려줄 수 없어요. 다. 내가 알려주면 나한테 돈 줘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 할 수 없어요. 월급 주면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고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뽑잖아요. 근데 그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뽑더라도 그걸 다 잘할 수 있나요, 아이가?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라도 회사 내에서 또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꼭 가르쳐야 돼요.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는 이걸 하는 목적이 이거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돈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목표를 달성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돼. 또 가르쳐야 되죠. 생각과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필요한 지식이 더 필요하다면 가르쳐야 되고, 만약에 지식을 가르치지 못할 정도의 더 많은 깊은 수준이라면 교육훈련을 통해서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교육훈련 시키는데 되게 재미있게도 이 교육훈련이 사실 이 한두 시간 교육 듣는다고 대단하게 뛰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이 지식 수준뿐만 아니라 인격적 성숙 수준이라든지 업무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하고 교육을 안 받은 집단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면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의 성과가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직원들을 많이 교육을 보내서 이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과 가치관과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목표 설정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식 쪽의 관리인 거고, 정서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동기부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까 잠깐 동기부여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기를 부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동기를 부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동기로 이 회사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그 동기를 끄집어내는 역할만 하면 돼요. 얘가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럼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럼 이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일하는 것 자체에서 자부심을 느껴? 그러면 그 동기를 자극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일을 하다 보면 열정이 이렇게 수그러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그러들거나, 사실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아이들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369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데, 처음엔 누구나 열정을 갖고 오지만 한 3개월쯤 되면 익숙해지고 루즈해지고, 이거 하려고 내가 왔나? 이거 다 아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킬 때는 되게 쉬운 것부터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데, 얘네 3개월 딱 하고 나면 익숙해지니까 난이도가 이 정도면 할만한데 이거 나 평생을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또 다른 거업을 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만두고 나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 열정을 줄 수 있게 마음이 해이해졌다 싶으면 질타도 하기도 하고, 혼내라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그 동기를 찾아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루즈해졌는데 이게 난이도 때문이면 업무를 조금 더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더 바란 욕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내에서 나는 회사 내에서 꿈이 막 사장님이야, 나는 회사 내에서 꿈이 점장님이야, 막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대부분 월급날이 최고죠. 근데 이 동기부여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월급날이 동기로 변하는 순간 얘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게 되게 재밌어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발굴을 해줘야 되는 역할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들도 필요해요. 프레젠테이션 발표해야 되는데 프레젠테이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말하는 기술, 표현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관계적인 기술. 실제로 회사 내에서는 좋은 인간관계가 어때요? 성과로 이어지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들은 회사에서 예전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계속 이 직원만 있으면 회사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까 회사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사람 때문에 직원들이 자꾸 그만두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사람을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아니, 회사는 일을 하러 온 공간이지 인간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했다가 했고 반환소송, 무효소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직장 내 인간관계도 되게 중요한 업무 영역이다. 이 갈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성과가 저해된다면 그것 또한 본인이 그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판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인간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 성과가 빨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능력이 혹시라도 부족하면 그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아이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관계적인 것만 해야 되냐? 일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처음에 딱 오자마자 아이들이 다 잘하나요? 부하 직원들이? 당연히 잘 못해요. 그럼 잘 못하면 얘들을 가르쳐야 되죠. 일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일하는 걸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하면,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를 가르쳐야 되는데 티칭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티칭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도 알려줘야 돼요. 이것도 리더십에서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에서, 예를 들어 처음에 그 아무것도 몰라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뭐부터 알려줘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컴퓨터를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어요. 그럼 버튼은 요걸 눌러야 돼, 알려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버튼 이거 눌러야 돼, 파워포인트 요거 클릭해야 돼를 안 알려준 상태에서 업무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